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특보입니다. 절기상 입추인 오늘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찜통더위는 여전합니다. 특히 이 낮 시간대 열기가 더 심해 야외 활동이 쉽지 않은데요. 대전 한비탑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곽동화 기자, 굉장히 뜨거울 텐데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하늘의 구름은 오전보다 확연히 두껍고 커졌습니다. 하지만 뜨문뜨문 떠있는 사이로 햇빛이 강렬하게 내리쬐고 있어서 뜨거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바람이 불기는 하지만 잠시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나고 피부에서는 열감도 느껴져서 저희 취재진은 그늘로 이동해서 소식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곳은 대전의 대표 관광지이지만 무더운 날씨 탓에 관광객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이곳을 찾았더라도 우산이나 양산을 쓰고 또 모자를 쓰고 그늘로만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절기상 입추인 오늘도 대전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가 됐는데 대전은 오늘로 13일째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시 30분 기준 전국에서 경북 의성이 37.2도로 가장 기온이 높았고 충남에서는 예산 35.5도, 대전 34.4도에서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오후 3시쯤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습도도 높아서 체감 온도가 최고 35도 내외로 오르는 매우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그친 이후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밤사이 열대야 가능성도 있는데요. 벌써 10수일째 열대야가 지속되는 곳도 많습니다. 제주는 17일째, 부산 13일, 인천 12일, 청주 11일, 서울은 90일째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내일부터 모레까지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폭염특보는 비가 내리면서 차차 해제될 전망입니다. 네, 이 낮 시간대 열기가 밤까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도 계속 늘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밤낮으로 푹푹 찌는 더위 속에 시민들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온열 질환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 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그제까지 전국에서 1,869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을 했고 이 중에서 오늘도 인천에서 잼버리 영국대원 한 명이 온열 질환을 호소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체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의 30% 정도가 60대 이상이고요. 발생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가 17.5%로 가장 많았습니다. 낮 동안에는 야외 활동을 되도록 피하시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환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외출하신다면 반드시 양산이나 모자를 챙겨서 햇빛을 차단을 해주시고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 근육통과 같은 온열질환 초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무더위 쉼터 같은 주변에 시원한 곳으로 빨리 이동을 해서 체온을 낮춰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대전 한비탑 앞에서 KBS 뉴스 곽동아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6호 태풍 카눈이 모레 오전 남해안에 상륙한 뒤 내일부터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면서 거센 비바람이 예보됐습니다. 이번에 KBS 재난미디어센터로 가봅니다. 김세연 기자, 먼저 지금 폭염 상황은 어떤지요? 네,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짙은 보라색으로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장마가 끝난 이후로 폭염과 열대야 일수를 한번 보면요. 서울과 춘천, 대전과 광주 등지에는 일최고 기온이 33도를 넘는 날이 11일, 그리고 대구는 12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무더위는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이어졌는데요. 서울과 강릉 그리고 부산 등지에는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가 10일 넘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밤낮으로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난 6일에만 107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을 했고요. 이 중 3명은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올해 누적 사망자는 총 24명인데요.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한 2018년 여름 48명이 숨진 이후 가장 많은 기록입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시면 서쪽 지역 대부분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미 30도를 훌쩍 넘었고요. 수도권과 전남 일부에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35도를 넘었습니다. 최근 경기 양평군 오천면은 36.5도로 체온과 같은 기온을 기록 중입니다. 보시면 동해안 지역은 또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편인데요. 태풍이 보내는 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구름이 끼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시고요. 외출을 해야 한다면 양산과 모자로 햇빛을 차단하고 물을 수시로 마셔야 합니다. 네, 이 북상 중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폭염은 주춤하겠지만 이 거센 비바람이 예보됐죠. 네, 맞습니다. 위성 영상을 보면 태풍 카눈은 현재 일본 규슈 남쪽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북쪽으로 방향을 꺾어서 한반도로 향하고 있는데요. 내일 카눈은 일본 규슈 서쪽 바다를 지나겠고 모레인 목요일 오전에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중부 내륙으로 북상을 하겠는데요. 북상하면서 강도가 크게 약해지지 않고 세력을 유지한 채 올라올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당장 제주도는 내일 오후, 남해안도 내일 오후에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눈의 영향으로 2주 넘게 이어진 폭염은 잠시 주춤하겠지만 거센 비바람이 예고가 됐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상 강수량인데요. 강원 영동과 이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가 됐습니다. 이번 비는 특히 산지 등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겠는데요. 강원 영동에는 많게는 600mm 이상, 지리산 인근은 400mm 이상, 부산과 울산, 그리고 전남 남해안과 호남 동부 내륙에는 300mm가 넘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수도권에도 많게는 150mm 넘는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을 거로 보이는데요. 또 매우 강한 집중호우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시간당 최고 10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1시간 동안 30에서 6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돼 침수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태풍이 상륙을 하면서 바람도 매우 거세겠습니다. 영남 해안 지역에는 보시는 것처럼 초속 4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집중이 되겠고요. 전국적으로 20에서 30m 안팎의 강풍이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바람이 초속 20m 이상이면 한자리에 서 있기가 힘들고 간판이 날아갈 수 있고요. 초속 30m 이상이면 가로수가 뽑힐 수 있는 위력입니다. 태풍의 영향을 받기 전에 강풍이 예보된 지역에선 시설물 점검이 필요하고요. 침수나 토사 유출 등 취약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태풍 카눈은 일본 가고시마 남쪽 약 300km 부근 해상에 있습니다. 앞으로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모레 목요일 오전에 남해안에 상륙한 뒤 내륙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 지역엔 최대 600, 지리산 부근엔 최대 400, 그 밖의 지역에도 100에서 최대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대비해야 합니다. 태풍이 덥고 습한 공기를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이 36도, 광주 37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 저녁까지 내륙 지역엔 소나기가 오겠고 충청과 남부지방에 국지적으로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6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주로 동해안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내일 밤부터는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뉴스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